안녕하십니까. 2019년 10월 2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, 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게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 뇌물 혐의라는 게 뭐고, 그 다음에 실제 이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, 이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이 뇌물 혐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코링크 사모펀드라는 데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했죠. 부인과 아들, 딸 명의로 해서 1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. 그런데 이 즈음이 뭐냐면 이 코링크 사모펀드가 운용 중인 펀드가 몇 개 있습니다. 뭐 블루 펀드, 레드 펀드 뭐 이런 것들 몇 개가 있는데, 이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것은 블루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코링크 사모펀드가 같이 운용하고 있는 것 중에 레드 펀드가 있는데, 이 레드 펀드가 가상화폐 회사를 인수합니다. 그 가상화폐 회사를 인수한 게 2017년 6월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코링크 사모펀드 내에 같이 운용하는 펀드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, 만약에 코링크 사모펀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, 특히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조국 펀드였다, 만약 이렇게 된다면 거기서 운용하는 레드 펀드든 블루 펀드든 이런 것들이 다 정경심 교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거에 관한 정확한 현재 그 상황 파악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검찰은 알고 있을지 모르나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 피의 사실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거기까지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코링크 사모펀드라는 거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 아니야? 라는 정도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, 실소유주다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.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, 어찌됐든 간에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그렇다면 거기서 운용하고 있는 레드펀드, 블루펀드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의 투자처라는 것이 정경심 교수와 다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2017년 6월이면 5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죠.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되고 한 달 뒤에 이 사모펀드가 블록체인 업체인 서트온이라는 데를 인수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정경심 교수와 그 아들, 딸들이 투자한 거는 한 달 뒤입니다. 또 한 달 뒤. 대신 그건 레드펀드는 아니지만 블루펀드에 투자합니다. 그렇게 되고서 또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이 서트온이라는 데가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그 비트코인 그 거래하는 거 있죠. 뭐 이더리움이니 뭐 이런 거래소가 있습니다. 근데 이 거래소를 개설을 합니다. 코인링크라고 개설을 합니다. 코인링크.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거래하는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. 그런데 그게 뛰어든 게 9월입니다. 근데 갑자기 11월 2일에 이 레드펀드가 청산을 시작합니다. 왜냐면 레드펀드가 서트온을 인수했고 서트온이 코인링크를 개설했는데 갑자기 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청산을 시작합니다. 청산이라는 게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. 그런데 그 11월 말에 이제 금융감독원에다가 보고서를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청산을 했으니까. 그 보고서에 보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청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그때까지 수익은 30%가 났습니다. 꽤 높은 수익입니다.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. 그런데 30%를 줘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11월 2일 날 청산을 시작해서 청산을 했는데, 물론 이 당시에도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은 있었습니다. 이게 뭐 너무 과열됐다. 왜냐면 값이 급등하니까.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니까. 과열됐다. 뭐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된다. 말아야 된다.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, 실제 12월 13일에 금융위원회하고 법무부가 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.
그런데 요 며칠 전에 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보도자료가 사전에 또 유출이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. 그거 기억나시죠? 사전에 유출이 됐습니다. 누군가가 흘렸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,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가만히 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이거를 청와대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또 민정수석실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11월 2일부터 갑자기 청산하기 시작한 이 레드펀드의 그 비트코인 사업, 레드펀드 사업, 이것이 결국은 12월 13일 날 이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 거, 이것을 사전에 알고 청산한 것 아니냐,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교묘하게 딱 한 달 전에 청산을 하거든요. 그럼 이거 사전에 정보를 안 것 아니야? 근데 마침 또 조국이라는 사람이 관할하는 민정수석실에 있어서 민정수석이라는 말이죠.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죠. 물론 조국 전 장관 측 이쪽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이 규제 대책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워낙 파다했기 때문에 청산했다고 아마도 주장을 할 것입니다. 그러나 그냥 설로서 파다하다는 거와 실제 12월 13일에 발표가 된다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2월 13일에 이제 발표가 되고, 근데 그 한 달 전에 레드펀드는 청산이 됐고, 그리고 나서 한 달 보름쯤 뒤에, 대략 한 달쯤 뒤에 2018년 1월 달에 정경심 교수가 돈을 자기 동생한테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WFM 주식을 12만 주를 차명으로 삽니다.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. 그 12만 주의 실물 주식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 그 정모 보나미 시스템 상무 그 집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. 보통 주식은 12만 주를 실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이 종이증서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요새 종이증서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. 요새 다 그 전자주식으로 갖고 있거든요. 그런데 종이주식으로 동생 집에서 발견이 된다. 이게 뭔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자 한 것 아니냐. 근데 그 차이가 한 달밖에 나지 않습니다. WFM 어떤 회사죠? 코링크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입니다. 투자한 회사죠. 투자한 회사. 근데 이 주식을 12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12만 주를 산 과정이 주식시장에서 7,000원짜리인데 5,000원에 삽니다. 한 30%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죠. 요것도 또 전형적인 작전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가격이랍니다. 주식시장에서 작전을 할 때는 흔히 30% 정도 싼 가격에 누구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작전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관행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. 이게 또 딱 고저런 정도입니다. 그래서 시가로 보면 8억 4천만 원짜리를 6억 원을 주고 삽니다. 그럼 2억 4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기죠. 이것이 혹시 이 레드펀드 청산하고 이 비트코인 대책 이걸 미리 알려준 뇌물이 아니냐. 요게 지금 핵심 의혹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 사업을 레드펀드가 청산을 했는데 그 청산한 한 달 뒤에 규제 대책이 발표되고 그로부터 또 한 달여 뒤에 WFM 주식 12만 주를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산 요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검찰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하고 정경심 교수 측은 그건 공개된 정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요 과정에서 청와대 현직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사전에 준 것 아니냐. 규제 대책 이걸 준 것 아니냐. 주었기 때문에 바로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산 것을 시가보다 2억 4천만 원 싸게 해준 것 아니냐. 요게 논란의 핵심입니다. 만약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 정보를 알려줬다면 똑 떨어지는 뇌물이 됩니다. 근데 현재 그 정보를 알려줬다는 확실한 증거는 검찰이 잡고 있는지 아닌지가 불명확합니다. 검찰이 워낙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
과연 그걸 잡았다면 그거는 뇌물이 되는 것이고, 만약에 잡지 못하고 조사를 더 해야 된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더 조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팩트는 사고 팔고 청산하고 규제대책 발표하고 WFM 주식 12만 주를 헐값에, 뭐 헐값까지는 아니죠. 뭐 한 30% 정도 싼 가격에 샀다. 여기까지가 팩트고. 그러면 그 당시에 현직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가 과연 그 정보를 주었느냐? 요거는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검찰은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. 확인했으면 뇌물이고 안 했으면 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,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증거가 안 나온다. 그러면 뇌물죄로 엮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. 근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죠.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민정비서관을 했던 사람입니다.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었죠. 검사 출신입니다. 이 사람이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검사라면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의 그 검사 촉각으로는 이게 뇌물 혐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묘하게 한 달 정도씩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. 그러면 그 대가관계일 가능성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검사의 촉각이라면. 조홍천 의원은 그걸 얘기한 것이고, 그것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당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뭐 탈당을 해라 뭐 이런 친문 네티즌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,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이 이 조국 전 장관한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의 핵심이다. 그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사전에 정보를 이 코링크 사모펀드에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.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. 아마도 검찰이 코링크 사모펀드, 그러니까 이 레드펀드를 청산하기 시작할 때 아까 그 금융위원회 낸 보고서에 보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청산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 사원총회의 결의를 맨 처음에 제기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코링크 사모펀드의 대표, 주주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아마도 뭐 그 사람들 물론 부인하려고 하겠지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, 그 다음에 코링크 사모펀드 대표, 그 다음에 코링크 사모펀드 주주들, 그러면 레드펀드를 청산한 이유가,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, 그게 그 다음 달,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청산을 시작한 것인지, 이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다. 만약 그게 사전에 알고 했다면 조국 전 장관한테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,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다.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이것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한테 씌워졌던 11가지 혐의 중에 4개, 뭐 서울대 인턴 증명서니, 웅동학원 뭐 소송 무대응, 또는 저 캠코 소송 대응 문건, 그 다음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한 증거인멸 방조 또는 교사, 요런 걸로만 혐의가 적용돼서 아마 그렇게 된다면 뭐 구속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냥 기소 정도,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여하튼 뇌물 혐의의 핵심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코링크 사모펀드에 강력한 비트코인 규제 대책을 사전에 알려줬느냐 알려주지 않았느냐, 여기에 있습니다. 그것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